아, 현금으로 하시면 저희가 좀 깎아드릴 수 있는데 이런 말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네, 오늘은요, 바로 이 아주 익숙한 말 뒤에 숨어 있는 우리가 잘 몰랐던 아주 거대한 경제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럼 바로 그 미스터리부터 한번 파헤쳐 볼까요? 도대체 왜 사람들은 현금을 선호하는 걸까요? 보통, 카드 수수료 때문이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물론 그것도 이유 중 하나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가게 주인이 막무가내로 현금만 받습니다 라고 할 때는요, 사실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이유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요. 바로 세금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현금으로 거래를 하면 공식적인 기록이 전혀 남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국세청 같은 기관의 감시를 피하기가 아주 훨씬 쉬워지는 겁니다. 바로 이 작은 현금 결제 유도가 우리가 오늘 파헤쳐볼 거대한 지하 경제로 들어가는 입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방금 우리가 살짝 문을 열어봤던 이 거대한 숨겨진 시스템. 경제학자들은 이걸 지하 경제라고 부르는데요. 정확히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지하 경제? 말 그대로예요.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에 잡히지 않는 모든 경제 활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 자체는 합법적일 수 있어도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일부러 숨기거나 해서 공식 기록에서 빠져버리는 거죠. 이 지하 경제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금을 피하려고 일부러 숨기는 합법적인 활동들이고요. 두 번째는 밀수나 마약 거래처럼 애초에 그 자체가 불법이라서 당연히 통계에 잡힐 리가 없는 그런 활동들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죠? 아니, 애초에 숨어있는 경제인데 경제학자들은 도대체 이걸 어떻게 알아내고 그 크기를 재는 걸까요? 맞습니다. 이게 진짜 탐정 수사랑 비슷해요.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니까요. 경제학자들도 여러 가지 간접적인 단서들을 막 모아서 이 정도 규모겠구나 하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로 쓰는 탐정 도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설문조사죠. 근데 솔직히 혹시 탈세하셨어요? 하고 물어보면 누가 네, 했습니다. 하고 솔직하게 대답하겠어요. 그쵸? 그래서 신뢰도가 좀 떨어지고요. 두 번째 방법은 현금의 양을 보는 겁니다. 지하 경제는 대부분 현금으로 거래된다는 점에 착안해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필요한 양보다 훨씬 더 많은 현금이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다면 이 초과된 현금이 지하 경제에 쓰이고 있겠구나 하고 추정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좀 더 널리 쓰이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 경제 탐정들이 이런 방법들을 써서 밝혀낸 지하 경제의 실제 규모,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 분야의 최고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슈나이더 교수의 연구 결과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데요. 소위 잘 산다는 선진국들에서도 지하 경제 규모가 상당합니다. 2010년도부터 2015년까지 OECD 국가들, 그러니까 선진국 클럽이죠. 이 나라들의 평균 지하 경제 규모가 전체 GDP의 무려 15.3%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발도상국으로 눈을 돌리면 이 숫자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무려 36.2%, 라틴 아메리카는 33.4%,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 지하 경제의 규모가 그 나라가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척도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전 세계적인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 대한민국은 어디쯤에 있을까요? 아마 이 결과를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2015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GDP의 25.7%로 추정됐습니다. 자, 아까 OECD 평균이 얼마였죠? 15.3%였잖아요. 그것보다 무려 10%포인트 이상 높은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이게 얼마나 높은 수치인지 더 확실하게 와닿으실 거예요. 보세요. 미국이 8.3%, 일본이 10.4%, 프랑스 14.1%, 이런 주요 선진국들이랑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25.7%가 얼마나 압도적으로 높은지 한눈에 딱 보이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사실, 바로 이겁니다. 슈나이더 교수가 조사했던 OECD 21개 나라 중에서요. 우리나라보다 지하 경제 비중이 높은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1등이었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숫자가 크다는 건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그래서 뭐가 어떻다는 걸까요?
이게 우리 삶에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길래 우리가 이걸 신경 써야 하는 걸까요? 이게 아주 무서운 악순환의 고리를 만듭니다. 지하 경제는요, 보통 경제가 어려울 때 더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가난의 결과인 셈이죠. 그런데 동시에 이렇게 커진 지하 경제는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하게 하고 경제 시스템을 왜곡시켜서 국가 전체의 경제 성장을 가로막아요. 이건 가난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하 경제가 커서 발전이 느려지고 발전이 느려지니까 지하 경제가 또 커지는 이런 악순환에서 헤어나오기가 정말 힘들어지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우리나라가 겉으로 보이는 1인당 국민소득 같은 지표로는 분명히 선진국이 맞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경제 시스템의 투명성 같은 측면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이 25.7%까지 더하면 사실 우리 경제의 실제 규모는 지금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숨겨진 25.7%라는 숫자는 우리 사회의 신뢰, 투명성,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해 과연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걸까요? 이건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